라자명 시즌 4 7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신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낯선입니다. 네, 오늘도 신자님과 함께하는 라자명. 네. 오늘 개미일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셀프 당근과 채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흥미로운 글들이 올라와서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읽어주시죠. 네, 정치냥이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요즘 철공소 오픈 채팅방은 방송 홍보에 힘입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집 편제는 다리가 예쁘다는 강원쌤의 설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데요. 네. 간단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일집 편제 미각설을 검증한다. 투표 결과는 긍정 18표, 네. 부정 7표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 이건 난 동의 못하는데 너무 부정 비율이 높아. 아니 이게 편제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거나 네. 힘을 잃었을 때 네. 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말하는 일제 편제는 다리가 예쁘다 남녀공이. 네. 이거는 이제 편제가 일제에 있어도 다른 데 있는 또 편제가 있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아, 편제가 일제에 있을 여론 때.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네. 여론조사? 이러다가 더 낮아지면 어떡하지? 임상이 실패로 끝나는 거죠. 아, 이거 뭐 제가 뭐 확실하게 이제 네. 주장하는 바이기 네. 때문에 건 10년을 지금. 울을 울고 먹고 있죠. 아,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여기 일집 편제라고 써 있잖아요. 음. 타지가 아니라. 타지에 근데 편제가 하나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일집 그죠? 편제. 그렇군요. 상당히 저도 좀 동의하는. 아, 그냥 박프로님도 천재적인 네. 제 명리 1100년 역사에 새로운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패러다임을 천재적이라기보다 예. 그 선생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꽂혀 있나 주로 어떤 쪽으로 임상을 하시나 네. 뭐 이런 거에 좀 유용한 유의미한 연구. 같은 무신끼리 이러면 안 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니? 네. 다 아세요, 아시는 아, 다 알아? 네, 그럼요. 예, 뭘 이제 와서. 네. 지금 이게 25분이 참여를 네.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이 일지 편제 미각설에 대해서 네. 그 확신을 줄지 연구소 채택이 될지 네. 아니면은 반려가 될지 모르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요 게시글이 있다고 합니다. 철공소 홈페이지에 요 게시글 댓글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좀 더 넓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선생님의 가설에 네. 예, 이걸 채택을 할지 말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네. 하든지 말든지. 아니, 오로지 선생님 주장하시는 거죠? 네. 네, 나는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네. 개인적인 어떤 그 이렇게 기준이 취향? 있는 거 아닌가? 네, 어느 정도여야 이게 미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 다음 댓글 가겠습니다. 다음은 1368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강원쌤이 식음을 전폐하면 봤다는 삼국지 꽤 재미납니다. 라저명만큼은 아니지만 말도 안 돼. 이라고 가로 역시. 안에 수줍게 넣어주셨는데 역시 이렇게 네. 그 아첨은 언제나 사람을 즐겁게 해요. 즐거우세요? 네. 그럼요. 어쨌든 웃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데 인, 백성, 명분, 우정을 중시하며 영토도 없이 떠도는 유비패거리는 간목과 수, 대륙 중앙에서 실의, 인재, 곤모술수를 일삼으며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는 조조패거리는 경금과 토, 네. 대륙 동남쪽에서 젊은 지도자로 자신감 넘치며 맨날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주유, 송건패거리는 병화와 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삼국지를 보시면서 명리 임상을 하시네요.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조조는 이건가 이러면서. 그래서 금인 조조가 적벽에서 화인 주유에게 박살나고 죽을 거비를 넘긴 게 아닐까요? 목인 유비는 항상 금인 조조한테 괴롭힘 당하고 게다가 수인 제갈량이 맨날 화인 주유를 가지고 놀고 주유가 화병 나서 일찍 죽은 것 등도 오행으로 볼 수 있을까? 용이라고 해주셨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또 가설을. 네. 근데 실제 뭐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제갈량이나 네. 관우의 사주는 네. 사실 계속 전승되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워낙 중국인들이 숨소리 말고는 다 구라라서. 아니 이렇게 또 폄하를 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워낙 구라잖아요 중국이. 아니 재단 이사장님께서 대표 이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네. 조미료를 좀 많이 친다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예, 그 사주들도.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하셨네요. 근데 여기가 그럴싸해요. 되게 그럴싸해요. 그 저도 옛날에는 막 이런 사주에 정말 처음에 이제 그 입문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오행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진짜 냉장고는 오행으로 볼까 뭐 그런 것들. 되게 독특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드릴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뚫으면 이 드릴은 과연 오행으로 뭘까 막 이런 생각 같은 거를 많이 했거든요. 강프로님이랑 굉장히 다르시네요. 저 여자는 일지가 편재일까 뭐 이런 걸 죄송합니다. 저 여자 다리가 예쁜 이유는 뭘까? 이런 게 공부가 정말 좀 그러게요. 이렇게 그 강프로님께서 수업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는데 체화돼야 된다. 네. 오행의 어떤 네. 이 작용이나 기운이 그런 거에 되게 유효한 수업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오링 테스트 다 하시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물론 혼자 하기는 좀 힘들지만 조력장에서 하지만 좀 이렇게 그런 오행 놀이를 할 때 오링 테스트를 같이 병행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금일까 목일까 그걸 때. 그럼 뭐 한 손에 지금 한번 우리 삼국지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악을 힘이 없는데 여기로 어떻게? 자, 뛰면 돼. 지금 말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를 먼저 해야지. 때려봐. 안 떨어지는데? 지금 내 생각을 했어. 뭐 어떤 거요? 자, 해서 하시는구나. 한 번 더. 내가 유비가 목의 기운이 강한 사주일까라고 생각하고 오랜 데서 했더니 떨어지잖아. 유비가 화일까라고 생각하고 유비와 화를 떠올리면서 오랜 데서 했더니 금방 떨어졌어요. 그럼 목으로 결론 내리죠. 이분이 맞는 걸로. 이런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앞에 차려놓고 혹은 밥상에서 해도 재밌어요. 젓가락 많이 가는 걸로. 근데 왜 저게 내 몸에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왜 싫어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이제 용신을 안다면 저는 그런 걸로 꽤 많이 그 테스트를 많이 했고요. 저는 오링 어디다 썼냐면요. 되게 유용했는데 요즘에 영양제가 종류가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뭐 유산균도 진짜 막 여러 뻥 좀 보태면 수백 가지니까 그거를 이제 떠올리거나 사진을 띄워놓거나 손에 쥐고서 선물 들어오면 손에 쥐고서 오링을 해서 안 떨어지는 것만 먹었어요. 그게 되게 다 다르대요. 그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런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이사를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사 가는 지역에서 가서 집 보러 가잖아요 처음에. 그거부터 해봅니다. 오링. 괜찮다. 그런 거 해보면 나중에 이렇게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살고 난 뒤에 왜는 했잖아요. 이거 뭔가 좀 오링 테스트 좀 안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가격도 좋고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들어갔는데 결국 빨리 나오게 돼. 뭐 이런 데이터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면 질서들이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1368님 댓글로 저희가 오링까지 갔다 왔고요. 뭐 굉장히 되게 상상력이 재밌게 상상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앞으로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태리님 댓글입니다. 읽어주시죠. 긍정태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하암 명상의 1일차 후기입니다. 후기가 벌써 올라왔습니다. 하루 써보시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철공소의 이제 수면 어플이죠. 어릴 때부터 불면증이 있었고요. 최근 갱년기 증상 나타나면서 새벽 2, 3시에 깨며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원래 앱 정기 구독 잘 안 하는데 불면증이 심하니 구독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명상 베토벤 듣는데 어느 순간 잠들더니 눈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프로포폴인가요? 음원이 깨끗하고 맑게 들린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잠을 자니 신기하네요.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시도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턴샤인님이 네.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저도 효과가 있는지 초반부 이후 멘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좋은 거겠죠? 하면서 이제 네. 아 근데 이분은 돈이 안 되겠는데. 무료로도 충분한데 아니, 무료로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잠이 드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네, 질을 깊게, 높이기 위해서는 깊게 들으면. 아니 이분 충분히 질이 높으시.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소금을 뿌리시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의료원에서 저는 수면 다원 검사까지도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그 1박 2일로 하는 거.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처방 받았는데 아무 효과 없어요. 아.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좀 안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긴 했거든요. 음. 잘 깨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음. 한번 저도 이제 꼭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함이 이렇게 네. 벌써 하암이 나오는. 그냥 단 하루 만에 음. 이야, 이건 뭐 근데 실제로 저는 뭐 솔직히 뭐 수면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머리만 대면 3초 안에 잠이 뭐 앉아 계실 때 주무시니까 네. 저는 뭐 앉아서도 자고 뭐 서서도 자고 뭐 먹다가도 자고. 예. 네. 뭐 도지사 회의한데도 자고 뭐. 아 진짜 그러셨어요? 몰래 주무셨겠죠. 아, 코드 고르셨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뭐 수면앱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네. 그 주변은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쑥스러운데 현재까지 들려온 얘기 중에서는 컴플레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주 다 효과들이 좋았다. 이 타이밍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네. 앱 스토어에 한글로 함 이렇게 네. 한 글자만 치시면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암요. 아니 근데 강프로님 그 잠이 드는 건 잘 드시는데 수면의 질이 나쁜 일들이 많았잖아요. 아,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하음으로요? 아니요. 아니요. 아 죽이 안 맞네. 사실 제가 수면의 질이 좀 떨어졌어요. 작년부터. 질 떨어진 거 그 어떻게 사이에. 극복하셨죠? 들어보고 이게 하암 홍보에 도움이 안 되면 자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장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올해 초에 당뇨 판정도 테너 처음 받고. 네. 와.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자면 이제 계속 오줌이 마려워서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오줌 소비량은 별로 많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스트레스. 그럼 뭐 어떨 때는 2-3번씩 깨고 이러니까 짜증난다. 좀 짜증나고 이제 한 2번째 깨면 이제 잠이 안 오죠. 네. 근데 저는 본래 잠을 길게 많이 자지 않는 편이라서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책상 앞에 앉아서 괜히 이제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그게 이제 며칠 계속 한 달씩 이어지니까 좀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언젠가는 좀 이렇게 우리 철공수를 모시려고 하는 젊은 한의사 그룹들의 조언을 받고 제가 사실은 명리학을 하지만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그 한약이 좀 잘 안 받더라고요. 그때까지 침은 좀 받았는데 약은 이상하게 들인 돈에 비해서 그동안 효과가 사실 없어서 좀 사실 한약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는 신뢰를 하면서도 몸이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 이게 신장 약을 아무리 잘 써도 이제 부작용이 큽니다. 다른 쪽으로. 근데 약을 처방을 줬는데 그걸 한 6개월 좀 먹고 나니까 먹었더니 잠도 잘 자고 깨는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혈당 색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정상으로 다시 다 돌아와서 사실은 이제 제 주치의가 그 약 처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안 먹어. 양약은.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주치의는 자기가 처방을 잘해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 그런 임상 결과를 주시면 어떡해요.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잠의 질이 좋았던 사람도 신체적인 이유로 잠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약이나 무슨 이런 의학적 처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수면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런 어떤 뭐 수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신장의 문제보다는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는 사실 정신적인 요인이 훨씬 크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명상이나 이런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한 극복이 많이 제가 볼 때 가장
저비용 고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수면제로 먹고 자는 게 질이 좋지 좋을 리가 아주 없어요. 네, 좋죠. 그냥 그러니까- 몸이 자는 것처럼 착각하게 네. 만드는 거랑 네. 뭐 이렇게 계속 보태고 있긴 한데 다운 받으셨나요? 네. 저는 다운 받았습니다. 네, 듣고 네. 계시는 분들도 다 받으셨으면 이제 저기 17분 이상 들으시려면 들으시면 잠의 질이 좋아지니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광고는 네가 제일 나빠. 네가 제일 나빠. 그렇다고 합니다가 뭐야? 뭐 남의 일이야? 남의 일이구나. 아니, 저는 못 듣겠어요. 미치겠어요. 저는 듣고 싶은데 효과를 보고 싶은데 네. 너무 자꾸 일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네, 마지막 댓글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미일주 사연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제발 잠 좀 줘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니 좋다. 죽겠다.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해? 수면은 양보다 질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소리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균형 잡힌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메디테이션. 결제 없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월 5,500원에 면역 수련, 연꽃 수련, 피라미드 연상 수련, 클래식 수련 뭐가 이렇게 많아?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함을 검색하세요. 잠 안 올 땐 함 메디테이션. 첫 번째 사연은 잎새에 이는 바람. 어우, 뭐죠? 윤동주. 가을이네요, 가을. 네, 바람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74년 6월 11일 진시생 여성분이십니다. 갑인년, 경호월, 개미일, 병진시. 어이구, 네. 는 신약하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직업은 마트 캐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일전에는 영양사로 네. 쓰셨다고 하고 네. 지지의 어느 곳에도 뿌리를 두지 못한 극신약 네. 개미일주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고요. 네. 어린 시절부터 40년간 힘든 시기를 보내 오셨다고 합니다. 20대에 암 수술을 하셨고요. 결혼 후에 남편의 도박이랑 외도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고 남겨주신 질문은 축토쟁충과 관련해서 내년 신축년 그리고 앞으로의 해자축 대운 또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명식 특성을 좀 살펴볼까요? 옛날에 저 이런 구조의 사주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하면 네. 그 대세를 따라가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경금이 어쨌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생수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격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종이나 외격으로 봐야 되느냐, 막 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금이 수를 잘 생하지 못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쓸데없이 저 잘 생도 안 하는데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반대로 이제 아니다 그래도 저 없는 것보단 저기 있는 게 낫다. 금은 금이다. 금은 금이고 이제 수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유형의 사주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종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네네.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느냐. 그래도 저 경금에 의지해서 내 그 주체적인 방식을 살리느냐 뭐 이 얘기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사연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기를 버리고 산다는 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지간해서는 이렇게 그 자기의 본원을 버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앞으로 대운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유형의 사주입니다. 예. 뭐 더군다나 또 40년 동안 힘드셨다고 하니까 네. 네. 강프로님? 그 사실은 좀 20대 30대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개수가 굉장히 신약한데요. 네. 네. 게다가 또 이 일진 부부공이 또 관살 혼잡이고. 네. 그리고 대운까지 사실 네. 참 개수를 힘들게 만드는 네.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거의 뭐 10대까지 치면 한 30년 이어진 셈입니다. 네. 그죠? 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 대운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네. 자신의
세운으로 해서 돌기 시작하니까 네. 좀 길게 보심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힘들었던 사연들 만나면 네. 한 진짜 40년 정도 힘드셨으면 이제 앞으로의 기운은 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올 차례니까 네. 예, 또 좋은 말씀들을 드릴 기회가 많았는데요. 네. 우선 사연을 들어보고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성향 무미무치한 1인입니다. 의식주에 관심 없어서 집은 10년 이상 살고 있고 인테리어도 그대로. 옷은 장롱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먹는 것도 밥과 김치 위주로 먹어 빈혈약도 먹었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당뇨와 고혈압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너무 젊으신데요. 네. 네. 호불호가 불분명하지만 책 읽고 대화 나누는 것은 좋아합니다. 지금은 매일 걷고 있고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엄마랑 언니를 끌고서 차 타고 여행 가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네.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재보시하고자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겐 재물뿐인 것 같습니다. 소극적이고 부당한 일을 보면 참습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상대편에게 따지질 못합니다. 네. 내향적이라서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힘든 상황에도 무딥니다. 무던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소리는 덩치에 비해 작고 배포가 약하지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 잘 짠해집니다. 네. 과거 이력 1. 기사대운 불바다 속 물 한 점. 지방대 교수인 아버지와 중졸의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언어폭력이 있었고 그 언어폭력으로 위축된 엄마 사이에서 방치는 아니지만 방임되었습니다. 개해일주 큰오빠는 우리 집 공부 못하는 문제야. 정미일주 언니는 공부 잘하는 병약한 아이. 개미일주인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개사일주 막내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개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네요. 네. 10일 무진대운 토사벽에 갇힌 물방울. 중고등학교 때 야외 활동을 하면 늘 같이 앉을 친구를 찾느라 전전긍긍하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밥을 같이 먹자는 말을 못해서 혼자 2교시 끝나고 밥을 먹는 소심함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성적은 중상이었고 뭔가 1%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20일 정묘대운 혼돈에 둘러싼 물과 숲에서 숨쉬는 이슬. 대학과 학과는 아빠가 가라는 대로 갔지만 혼자서 결정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대학은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충되는 24세 정축년에 경계성 피부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26세 김효년 아버지의 소개로 시골 학교 영양사로 들어갑니다. 29세 이모년 아버지가 돈을 써서 도시학교 영양사로 들어갔고 아버지가 그해 8월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0세 개미년에 아버지가 반대하던 남편과 결혼하고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31세 무신년에 신랑 빚이 많아서 신혼집을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묘목 식신소우는 산악회 활동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묘목 식신이 들어왔을 때는 또 좀 괜찮으셨네요. 네. 아무튼 이제 장생의 기운이니까요. 네. 네. 3일 병인대운 흔적 없이 사라진 물. 남편은 빚을 만회하고자 종종 도박을 하였고 저에게 해마다 돈을 가져갔습니다. 32세 을유년엔 임신한 둘째가 장애가 있어 소파 수술을 하였습니다. 33세 병술년 타이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타이로 간 대학원이지만 처음으로 공부가 좋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대학원 다니던 34세 정해년엔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빚을 내 마트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36세 기축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을 쳤고 365일 16시간씩 일하는 남편 옆에서 저는 진이 빠졌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갑상선으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치된 둘째 아이가 폭력성이 나타나 심리상담을 받고 심리학 책을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40일 을축대운 정화하려는 이슬. 42세 을미년 남편이 두 번째 마트를 오픈하였고 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43세 병신년 남편이 마트 직원과 바람이 났고 변호사와 계약도 하였지만 차마 이혼하지 못하였습니다. 44세 정유년 12월에 괌에서 남편 빼고 애들이랑 한 달 살기를 합니다. 45세 무술년
좌파 명리학을 처음 접했고 사명이 든 해이지만 직원의 도벽 말고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46세 기해년. 두 아이에게 모두 왕따 사건이 발생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은 짧은 기간이었고 아들은 기간이 길어 대안학교를 보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47세 경자년. 대사성 증후군을 판정을 받았고 6개월째 만보를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안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운별로 네. 네, 이력을 남겨주셨네요. 네. 근데 확실히 40년 동안 힘든 시기를 좀 지나오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뭐 사연 듣고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 어쨌든 저는 이분의 어떤 저 정묘 병인 저 대운이 네. 금전적 가치가 있었을지 몰라도 절대로 이제 이 신약한 사주에서 그러니까 유익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네네. 육체적으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16시간씩 일하는 남편 옆에 저는 진이 빠졌습니다 이랬는데 돈은 벌었지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그러니까 재물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가 지나쳐지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 사주는 또 사주적으로 그 뭐 제다신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오달에 이제 병화가 투출해 있으니까요. 또 관이 또 혼잡스럽다라는 좀 의미도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게 생각되는 유형의 사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저는 옛날에부터 이런 사주를 보면 과연 그러면 저 현실적인 부분에 편승해서 가야 되는 건지 저 경금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의 주체적인 어떤 것들을 살려야 될지 이게 이제 항상 이 사주의 좀 혼란스러운 점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사연상으로 보면 약간 목기운 쪽으로 이렇게 네. 좀 뭐랄까 왜냐면 목대원이 40년을 연속 그러고 있으니까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목기운을 계속 쫓으셨던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 문제라든지 또 이제 네. 마트나 뭐 영양사인 네, 네, 뭐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목기운 쪽으로 네, 다 갔던 네,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뭐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네. 옆에 병화도 있고 밑에서 참 피곤한 네. 굉장히 약한 입장이고 문제는 이제 경금이 허공에 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경금이 좀 어느 정도 뿌리를 갖고 있으면 네, 네, 오히려 네, 개수가 그런 대로 버틸 만한 저는 근거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네, 봐요. 네. 근데 네. 이 경금이 사실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대운에 지금 금이 들어오려면 81세 대운이에요. 네. 그나마 신금은 병신합수가 되어서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대운의 흐름이 좀 불운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결혼의 타이밍도 그렇게 뭐 일렀거나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충분히 나름대로 자신이 어떤 정도 물론 아버지의 도움이 좀 있었지만 네네. 어느 정도 저를 잡고 난 뒤에 결혼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경제력의 문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유지 못하는 결혼을 네. 비극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저는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재관의 기세가 너무 네. 불균형할 정도로 개수를 위협해요. 위협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개수는 기본적으로 내면이 손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임수가 아니니까요. 네. 아무리 네. 신약해도. 사실 저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네. 이 개수일간의 신약고 개밀주가 아니더라도 네네. 개수일간의 신간에 너무 재관이 휩쓸리고 하물며 대운까지 재관으로 네. 많이 강하게 흐르게 되면 자 완전히 소진되는 거죠. 그럼 이걸 지켜주는 것은 경금정인인데 네. 이 쓸 수 있는 정인이 기운이. 약한 뭐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리만 존재하는 거죠 이 상태 명식상에서는. 없는 이만 못한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그게 계속 애매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걸 버리고 대세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근데 그나마 을축에서 대운으로 와서 이제 약간 이제 혼연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운이 좋은 게 을목이 을경합을 하거든요. 네. 거의 축토는 이미 수가 굉장히 비록 그 미토랑 충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네. 이제 부부궁이 이제 충이 되면서 네, 네. 이제 남편궁이 좀 네. 흔들린 겁니다. 네. 네네. 그렇지만 나쁘진 않아요. 네.
이 축토 자체는 이제 다만 일지가 미토라는 것 때문에 불운했던 것이지. 수기운과 금수의 기운이 이제 이 을축대운부터 싹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다음 대운인 간목소운까지는 힘듦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 경금이 정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자수나 뭐 개수, 임수들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을축대운에 와서 그런 남편분의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이런저런 심리학 공부도 하고 정의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을 위해서 자, 영장사나 뭐 이런 것들은 자, 직업을 위해서 그 공부 자격증도 따고 공부한 거라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때가 이때 와서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을축대운에서.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은 굉장히 좀 이 대운 하나하나의 그 부재를 갖다가 참 불바다속 불안점, 뭐 토사배의 아침 물방울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개미일주의 여성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막 떠올라요. 굉장히 이분은 사실 생각보다 삶을 사랑하고 진짜 다정다감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이분은 약자에 대한 자기보다 혹은 자기보다 더 자기와 같은 자기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약자에 대한 이제 이 공감으로 드러나는 이게 이제 이 경금 정인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지금 측은지심이. 근데 이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굉장히 이분에게 고진감래라고 할까 이게 저는 이명식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고통과 근데 사실 이제 월지의 오화편제 같은 활발한 편제의 길을 놓으면 제 책에도 있지만 젊은 날의 평지풍파나 고난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젊은 때 고난을 겪은 것이 말년의 홍복으로 돌아온다. 오히려 젊은 때 잘 나갔으면 말년이 오히려 좋지 않을 경우에는 딱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명식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개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직관적인 방문력 그런 또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그 상황을 상황에 자신을 그 적응시키는 능력 이런 기동력이 잘 갖추어진다면 저는 뭐 이런 정도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응답이 되긴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 보태주시기 위해서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을축대운에 내년이 신축년인데 일지가 쟁충됩니다. 정축년 암수술이 연상되어 벌써 걱정이 됩니다. 또 아이들은 둘 다 사명이 든 해고요. 참고로 아이들 첫 사명에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금 기운이 강한 남편이 더 강해집니다.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따님하고 아드님이 사주에 이제 지지에 술미가 있어요. 따님 명식이 개미년, 임술월, 갑술일, 임신시. 아드님 명식이 정해년, 경술월, 병자일, 을미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축년이니까 이제 축술미 사명이 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분 걱정도 좀 현실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저는 이제 항상 사주를 보다 보면 이제 사주의 그 틀대로 그 사주를 해석하는 성향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살아온 과정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사주 자체가 외부적 공격이 많거나 자기의 기운을 뺏어가는
기운들이 많은 유형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네. 사주를 바라보는 기준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들을 자꾸 더 끌어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초식 동물들이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식 동물이 살이 안 찌죠. 예. 그래서 그 이런 불안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주를 좋은 면만 보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양면을 예. 다. 예,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거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 굳이 그것을 안 좋은 쪽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면 그게 이제 사주가 좀 삿대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막 쥐고 흔드는 거죠.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상담을 갔을 때 나도 걱정인데 또 그런 안 좋은 거를 가지고 또 막 흔들면 굉장히 마음이 허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분은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대운으로 이제 도래했을 때 네. 물론 일지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러니까 남편과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내년에. 하지만 이분 개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뭐 자기 성찰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저는 충분히 뭐 잘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정축년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요. 정축년과 신축년은 다릅니다. 네. 정축년은 사실은 일주 자체가 천간 지지가 동시에 네. 충을 했어요. 전충을 하는 거죠. 전충지충을 해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 교과서적으로 나가있듯이 건강이라든지 네. 뭐 이런 뭐 또 재물상의 파산 이런 아주 거대한 어떤 위기가 따르는 법인데요. 네. 신축은 이 신금 자체는 이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신금은 또 병신 합수가 되어 주셔가지고 네. 개수를 강화시킵니다. 네. 개수가 제일 원하는 건 개수 자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때 또 축중에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을 강화시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꼭 자신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운동도 저기 여러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도 더 하시고요. 육체적인 것, 피지컬은 좀 멘탈적인 것에 대해서 좀 운동과 공부들을 좀 더 이렇게 그 강화해서 좀 자신의 성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오히려 시간이라고 그건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럼요. 남편이 또 사고를 치면요. 사고를 치더라도 저는 별로 상처 입으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 이미 상처를 안 받으실 준비가 되신 분 같아요. 절대면 잡아라. 결국 신은 나의 편이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은 남편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더 좋은 많은 일들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공부들을 시도하시면 그걸 통해서 본인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니까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명은 특히 축술면 사명은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아이들이 무슨 파산할 일이 없잖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별로 걱정이 안 드는데 이제 다만 딸아이의 건강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대운이 자수라서요. 이 축토를 자수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축술미가 별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자축합토를 배웠지만 이제는 좀 이론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자축합토는 무의미하다. 합으로 보지 않는 육합으로는 간주하지 않는 견해가 지금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기후적 상황도 그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명리 또 개정판에도 그렇게 바뀔 예정인데 오히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따님이 좀 병약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경우에는 건강에 좀 심각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대운이 자수기 때문에 축토는 자수에 묶여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사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찾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축술미 사명도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친구들이 뭐 사업하는 친구들도 아닌데 뭐 투옥될 일이 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사명 특히 이제 사명 중에 그 축술미 땅과 관련된 이 사명은 네. 공부를 하거나 수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석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공부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는 거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네. 뭐 절간에 가면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이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옥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명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아직 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오히려 학교에 묶인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밝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축이든 형이든 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 네. 네.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쨌건 요는 본인을 위한 성장을 좀 돈독하게 하시는 네. 시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구신 대운이 40여 년 지속되어 저에게 힘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자축 대운을 어떻게 보내는 게 현명할까요? 네. 바람이 있다면 의역학 공부 공동체인 감이당 철공소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갑자 대운이 왔을 때 가능할까요? 혹시 제가 노력하지 않아서 용신운도 별 의미가 없을까요? 네, 걱정이 여전히 많으십니다. 네. 걱정이 팔자죠. 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저는 갑자라는 대운 자체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일막이 끝나고 네. 새로운 이막이 펼치는 굉장히 거대한 전환, 네. 새로운 시작.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구신 대운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용신 대운으로 넘어가는 네. 가장 강력한 대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지금 그 갑자 대운 가치가 한 4년 남았거든요. 네.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준비는 지금 하시는 거고요. 오히려 그때 가서는 좀 더 본인이 진심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 네. 내 남은 이막에서는 내 삶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4년 빡세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갑자대운의 개막과 더불어 바로 그 꿈을 이루셔야 돼요. 그 꿈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실천. 네네.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이제 그때 가서 뭘 준비하고 하시는 것은 이 아까운 이 기운을 전혀 쓰지 못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자추, 근데 이 해수는 사실은 그리 믿을 게 못 됩니다. 이 인목 때문에 그리 믿을 게 못 되고요. 하지만 이 갑자에서 그 개수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우리 입세에 있는 바람님에게 가장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초년에 기구신운이 너무 많이 길게 들인 사람은 말년에 자기 용신운이 와도 지쳐서 그렇다고 못 쓰는 경우 그냥 자멸이죠, 자멸. 그거가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죠.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하지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굳이 좋은 사주가 있다면 이렇게 말년운이 좋은 사주가 저는 좋은 사주다. 이 초장급발 계급발 사주가 최악이다. 또 욕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본인이 먼저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세의 바람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신이 굉장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대운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어쨌든 기구신 대운이 40년 동안 지속되어 힘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운이 바뀐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제 봄에 한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내년에 봄이 오긴 오냐. 그리고 이제 꽃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꽃이 피겠냐 해도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는 원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운이 왔다는 건 그 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강원 선생님이 그런 용신의 반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네. 내가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나를 오히려 수렁텅이로 다시 끌고 가버리는 이제 형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주적인 어떤 그 전의 단계는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굉장히 많았지만 향후는 전혀 다른 판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 자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저 그 시주에 있는 이제 진토하고 이제 신자진을 또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워낙에 기운이 약하면 네. 그 자기가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수가 이제 특히나 진토나 신금을 또 신자진으로 끌고 오면 경금도 같이 또 힘이 생길 거고 하니까 그때 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금 준비를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질문의 답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년을 어쨌건 본인을 위한 성장에 집중하는 거라면 네. 그 연장선에서 네. 4년 정도 준비를 돈독히 하시고 네. 예, 용신대운에 네. 실천을 하시는 걸로 네, 네. 실행에 옮기시는 걸로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네. 걸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좀 소망인데 사주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는 좀 말을 조금 좀 불안하게 해요.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나 너무 좋은 거 가지고 나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너무 좀 부정적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좀 제가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제일 인간 중에서 자기가 제일 존엄하잖아요. 자기가 절대 존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는 게 이런 유형의 사주들은 좀 사주를 부정적으로 너무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네. 실제로 그 타이에 의해서 대학원에 다니신 적이 있는데 네. 어쨌건 타이로 갔지만 그때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좋으셨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자긍심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지난주 개미일주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듯이 그 자존심, 자긍심 뭐 네. 이런 거랑 네. 연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본인이 좋으셨을 때를 좀 기억해서 네. 예, 본인한테 좋은 거 본인한테 선물해 주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 그리고 뭐 세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뭐 감히 말을 얹어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언제도 돼. 어쨌든 뭐 같은 개미라고 하니까 이제 저의 경험에 빗대어 그치. 보면 저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26살까지는 그 개미가 가진 빠른 분석력, 두뇌 회전력 이런 것들을 되게 모든 걸 거의 다 네거티브한테 썼던 것 같아요. 이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딱 보면 안 좋은 것부터 보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의 단점부터 보이고 이런 식이었는데 저도 이제 일을 겪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좀 의도적으로 좋은 점부터 찾아내자. 그리고 좀 좋은 거부터 기분 좋은 거부터 찾아보자 하면서 그러니까 또 실제로도 보이고 또 그쪽으로 살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훨씬 이제 긍정적이고 행복 지수라고 뭔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게 훨씬 높아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 사연을 주셨지만 선생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40년 앞 그 이전 40년과 또 다른 인생을 정말 이막이 새로운 이막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개미일주가 개미일주에게 충고를 제대로 이제 개미일주 약간 공동체 느낌으로. 네. 네. 어쨌건 본인을 위한 성장. 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질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남편과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남편분 명식이 기유년, 개유월, 신해일, 신묘시입니다. 네, 제가 관사론잡이기는 해도 저에게 필요한 금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지내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발짝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요? 본인이 벌써 저기 답은 내리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 신금은요. 네. 개수를 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개수의 어떤 청정함으로 자기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금 중에서도 이런 뭐 유금이나 지지의 유금이나 신금은 이게 개수를 잘 못 생해요. 생조 자체를. 그러니까 약간 이건 착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좋은 건 맞는데 네네. 지지 뭐 신금이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좋은 유용한 글자고 네. 이제 그 이분처럼 이제 그 금이 많잖아요. 네. 남편분이. 근데 이게 생조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아이들 아빠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너무 억지로 뭐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저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굳이 꼭 그런 뭐 거에 SD 억지 계모임 같은 막 부부니까 꼭 잘 지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싸울 일 있으면 좀 싸우시고 주장하실 거 있으면 좀 주장하시고 그다음에 뭐 내년이라든지 이런 때에 남편 쪽보다는 자기 쪽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쪽을 저는 좀 선택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본인에게 집중하시는 네. 걸로. 네. 강프로님? 남편이 이제 이 신금이 이제 사주 관통이지. 관통한 이제 사주 일기의 사주고요. 또 네. 개수와 해수. 그 지금 입수인 바람에 필요한 금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네. 이 특히 이제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필요한 용의신이 생조된 정도가 좋은 거지. 네. 너무 내한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많은 것은 없는 이만. 없는 일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 관계가 잘 맺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개미일주지만 우리 입사에 있는 바람은 목화의 기운으로 네. 강해갖고 대운도 특히 결혼생활 시작하는 이후로 계속 대운도 목화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금일주의 남편은 그 기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꼭 나한테 내가 만약에 금수가 필요해. 네. 그러면 그 금수가 굉장히 예쁘게 생주된 정도의 기운이 파트너에 있는 것만큼이 딱 제가 쓸 수 있는 기운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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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너무 투머치다. 아무리 녹용이 좋아도 그 1년 계속 먹으면 바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불가피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거리를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주신 사연 중에 본인은 지금은 캐시어라고 하셨고 또 실제로 지금 2호 전까지 오픈한 마트를 하고 계신데 이거 실제로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돼 있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자기가 남한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재물밖에 없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남편이 돈은 좀 잘 벌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해수가 네. 남편이 신을 준데 개수는 굉장히 이분에게 필요하지만 이 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내 편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편의 부부의 자리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자식 거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아마 이 남편분이 부인한테는 좀 그러시게 해도 자녀들한테는 잘할 수도 있어요. 혹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은 굉장히 높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부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의 부부 생활은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적절한 혹은 거대한 타협들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은 지금 대운이 너무 엄청난 기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진 정사. 네, 엄청난 기세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이 대운의 하반기 무진대운의 하반기가 조금 위태롭긴 합니다. 사업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얘기가 너무 없어서 그런데 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좀 확실하게 좀 자기 주머니를 찰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 대운의 후반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저도 이제 아이들의 만약 지금까지는 좀 괜찮다면 아이들의 교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이렇게 그런 뭐 장기적인 신탁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좀 약간 for rainy day 힘든 시간을 그 예정하는 뭐 그런 걸 뭐 원해서 뭐 힘든 시간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의 좀 어떤 여러 경제적 정치들이 저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가뭄에 단비를 준비하시는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요. 아이들과 본인을 위해서 뜻밖의 팁이 나왔네요. 네, 뭐 결론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지만 공통되게 이제 본인에게 좀 집중하고 본인을 위하는 기운이 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약간 오기도 했고요. 네, 본인에게 집중해서 본인을 성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뜻밖의 팁도 하나 나왔습니다. 네, 뭐 포레인인데요. 네. 근데요, 사실은 대우는 입새에 있는 바람님 편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뭔가 복수를 했기 때문에 할 기회가 꼭 생길 것입니다. 아 그렇죠. 개미는 복수가 있다고 하셨죠.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근데 그 지난주에 그 개미일주 특징 얘기할 때 그 본인의 서사 연애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서사를 만드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본인만의 서사 이런 거 했는데 그 입새에는 바라님 보면 대운별로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서사적으로 그 마지막에는 정화하려는 개수였거든요. 이제 본인의 시간이 온다는 걸 또 그렇게 서사적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도네요. 그 제목들이. 입새에 있는 바람이 이제 그 인생의 새로운 2막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 2막에 저희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라좌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육식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육식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좌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모카님 사연입니다. 양력 81년 1월 5일 묘시생 남성분이시고요. 경신년 무자월 개미일 을묘시입니다. 을묘가 이게 죽돌이가 있었으면 굉장히 깐죽거렸을 텐데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직업이 뮤지션이세요. 학창 시절부터 계속 음악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요. 집안 경제가 어려워져서 음악을 취미로만 두고 일반 직장 일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30대 대운이 바뀌면서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 뮤지션으로 전향해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하시고요. 용신 그리고 본인이 무제사주인데 재성이 어떤 의미인지 또 조심성 있는 성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심성 있는 성격 궁금하네요. 명식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주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무제사주인데 과연 이 화가 어떤 용신법에 의해서 조우로서 적절히 활용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 부분도 조금 좀 저도 이런 경우가 정말 아리까리해서 오늘은 좀 어려운 숙제들이 많네요. 좀 역시 저에게는 개수는 결론은 굉장히 좀 넘기 어려운 저 산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험하진 않지만 뭔가 네. 쉽지 않은. 그러니까 개술주 분들이 거친 분은 별로 정말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이게 이제 이게 조금 이게 네. 아구가 좀 그런 네, 정화로서는 부분 같아요. 예, 어떻게 특히나 저는 이제 개수, 해수, 자수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 사주가. 네. 그러니까 수에 의해서 굉장히 신약해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중이 될 때 조금 네. 좀 어려움이 따르죠. 네. 오늘 그 이번 사연도 활약은 그렇게 네. 뭐 이렇게 못 들어지진 않으시겠다. 박 프로님께서 예, 강 프로님께 좀 많이 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예, 봐주시죠. 네. 네. 사실 참 멋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요. 네. 뭐 신강신약을 떠나서 개수가 자월 개수기 때문에 네. 아주 확고한 튼튼한 기반을 가졌습니다. 뭐 개수가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네. 예, 앞에 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각 간지를 독립시켜서 보면 자 경신 을면은 기본적으로 네. 튼튼한 간지동이니까 다 네. 이제 네. 이 비견에 해당하고요. 네. 무자하고 개미도 보면 개수는 자수에 무토는 미토에 뿔을 내리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아, 사주가 어찌 보면은 아이고. 전부 다 이렇게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네. 힘이에요. 네. 그게 조직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네. 떼차. 네. 내 꼴레들어 살래. 음. 진짜 이 개미답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개미는 조직 안에서 자기의 본질을 파간다. 그리고 튀어나온다. 소름.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만. 근데 그 틀어놓은 힘이 있죠. 이분은 네. 워낙 이 전체 사주 4개 기둥에서 비견의 힘들이 계속 발동되기 때문에 네. 얘기 들어보죠. 네. 그러면 지금 목화님도 남성분이시지만 그 배신자님이랑 굉장히 다른 사주를 갖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는 재가 많고 네. 여기는 무재라서 네. 또 다른 임상을 저희가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성향 소심하고 예민합니다. 음.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고 관계도 비교적 원활한 편이라 사람 좋은 이미지가 있는 듯하나 최측근들은 예민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제 성격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네. 최측근들에게 넌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서 문제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를 대범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네, 개미에 대한 미스테리어스한 네. 이런 겁니다. 예. 굉장히 공감해서 읽었어요. 아, 하기 싫은 일은 끝내 하지 않으나 타인과의 협업이나 마감이 있는 일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끝까지 마무리 짓고 약속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거의 우리 첫째 시간에 하는 얘기. 개미 백서 이런 느낌. 네. 호기심이 넘쳐 신기한 걸 보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일정 수준까지는 빨리 익히는 편이지만 네. 게으름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배신자님께서 지금 마치 제가 쓴 거 같네요. 이거. 사소한 것에 시비가 붙으면 양보하고 손해보는 편이나 맘먹고 싸우면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 하나뿐인 목숨 지키려고 싸움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꽁하게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네.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잘 노는 것 같으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본인이 쓰신 거 맞나요? 네, 유전인 것 같지만 장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배탈이 잘 나서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입에 맞는 것만 먹어서 악순환 중입니다. 이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유년기부터 집안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화목한 집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제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상처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뭐 저기 앞에 여성분이랑 또 일맥상통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고 네. 또 저 배신자님께서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네. 성향을 읽어주셨네요. 네. 네. 과거 이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1. 기축대운 대구에서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나 똑같네요. 네.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6세 병신년 아버지께서 복통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경제적인 상황이 급속히 나빠졌지만
막내이고 너무 어린 나이라 크게 체감할 순 없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고 방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신기한 경험을 했지만 어딜 가든 친구를 빨리 사귀고 상황에 잘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개미일주십니다. 초등 저학년 때까지 기관지 천식이 심해 응급실에 자주 갔었고 학교를 자주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귀축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귀축 때문에 이제 관이 좀 혼잡이 되는 거 하고 네. 또 어찌 보면 이게 그 정계충까지는 아니지만 기토도 이제 개수를 좀 억압하고 또 축토하고 미토도 일지가 네. 서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어릴 때 이제 그런 그 좀 자기는 어려서 못 느꼈겠지만 대운상으로는 좋지 않은 대운인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네요. 10일 경운대운. 초중학교 때까지 공부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장르 구분 없이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집안의 전자기기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15세 을해년. 같은 반 친구에게 처음 기타를 배웠고 취미 수준이었으나 17세 정축년부터 락 음악에 빠져 친구들과 밴드도 만들고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거의 꼴찌 수준으로 바닥을 쳤는데 고3 무인년 벼락치기로 공부해 지방대 건축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20일 신묘대운. 대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클럽이나 지방 공연을 다니며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2세 이모년. 방위산업체에 들어가 공무무를 합니다. 이듬해 개미년. 어머님께서 사기를 당해 집과 얼마 되지 않는 약간의 부동산까지 모두 압류당하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기를 맞습니다. 저희 토만 오면은 사고가 나네요. 개미년. 네. 제대 후 학교는 자퇴, 음악도 그만둔 채 공장 등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25세 을류년 중순쯤 누나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며 수능을 권유합니다. 서너 달 준비해 26세 병술년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학과로 다시 진학했습니다. 그 사이 온 가족이 힘을 합해 경제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다행이네요. 다시 대학에 간 이후 음악을 진지하게 할 생각이 사라져 취미로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러다 혼자 만들어 놓은 곡들을 묵히게 아까워 지방 클럽에서 가끔 연주했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아 활동의 폭이 조금씩 늘기도 했지만 여전히 취미 정도로 생각하고 학업을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29세 기축년. 우연히 참가한 모 지역방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서울의 기획사 두 곳에서 음반 제작 제의를 받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고민은 되었지만 졸업이 코앞이라 30세 경인년 바로 취업합니다. 제의를 거절하셨네요. 네. 30일 임진대운. 원래 계획은 5년 정도 근무하며 목돈을 모을 생각이었는데 31세 신묘년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직장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이런 거 참으면 병된다 싶어서 어느 날 아침 바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 집안 상황도 을사가 된 누나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져 여전히 풍족하진 않지만 제 앞가림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결정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지속하다 32세 임진년 말 서울의 모 기획사에서 음반 제작 제의를 받아 33세 개사년부터 서울로와 EP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을 합니다. 그 후 36세 병신년 정규 앨범을 냈고 지속적으로 싱글을 발표하며 유명하진 않지만 가끔씩 레코딩, 믹스 등의 엔지니어링 일을 병행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8세 무술년과 39세 기해년 두 해 동안 또 토가 들어왔어요. 두 해 동안 음악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고민과 관계 등의 문제로 정신적으로 힘든 해를 보내다 올해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네. 토기운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힘들어지시네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질문까지 하죠. 네, 그럼 질문까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용신과 기신이 궁금합니다. 중화사주라 해석이 늘 헷갈리는데 화가 없는 무제사주라 지장간에 하나 있는 정화로 잡으면 정계충이 나고 아직 공부가 짧아 용신과 기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분 역시 또 공부를 좀 하셨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제사주인데 집안은 경제적 부침이 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금전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아끼고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생기는 경험도 꽤 했는데 제게 있어 재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대운이 바뀌는 목전에서 재성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제 적지 않은 나이라 조금씩 고민이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무죄 팔자이기 때문에 딱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개밀준 쉽지가 않은데 네. 무죄사주가 돈에 대한 집착을 네. 버린다는 네. 게 근데 그 개밀주 특징에도 이런 걸 쫓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강원님이 해주시긴 말씀하셨죠. 했죠. 네. 세 번째 질문까지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친한 친구들이 넌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 문제야 또는 사람이 바닥을 쳐야 크게 도약하는데 넌 바닥을 잘 치지 않아 같은 이야기를 농담처럼 건네는데 앞으로 돌다리를 그냥 건너는 시도를 해볼까요? 늘 계획하고 계획한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제 한계에 선을 긋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래서 큰 사고도 없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운도 바뀌는 마당에 그게 뭐가 되든 한번 질러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꿈틀대고 계시네요. 지금 무언가가 누군가 마음속에서 엉덩이를 쳐주길. 그치. 네. 어떡 일어나기를 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용신부터 찾아볼까요? 네, 이 사주는 좀 굉장히 좀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데요. 네. 네네. 간목을 용신, 상관을 용신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주는 사실은 개수가 자수, 월지, 자수를 튼튼히 뿔을 내리고 있고 네. 이 자수는 또 연지, 신금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합니다. 네. 개수가 네.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하다는 거죠. 네. 네. 개수치고는 참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관살 혼잡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일지미토와 월간 무토가 너무 네. 강합니다. 물론 다행히 이 미토가 묘목과 합의되는 바람에 네. 관살 혼잡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긴 해요. 네. 이 묘목이 참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묘목이 참 효자 노릇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신약 하나 일간이 뿌리를 내리고 네. 일간이 충분히 자기를 지킬 만하고 관성이 강할 때는 식상을 용신으로 잡는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을목을 용신으로 쓸 수 없다는 게 좀 아픔이 있습니다. 이 경금 때문에요. 네. 이게 좀 이 금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좀. 그래서 용신을 이제 간목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상관을 잡을 수밖에 하여튼 어쨌거나 목이 용신이고 일간인 수가 희신 그리고 간목을 극하는 이제 정인 경금이 귀신 경금이 이제 귀신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이 구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사주인 재성이 이제 한신인데 이 한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분이 이제 특히 토의 기운이 왔을 때 특히 충년이 왔을 때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네, 네. 충년이 왔을 때 문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때 충미충이 되는 바람에 묘미 합이 깨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토가 갑자기 네. 아엘비백 살아나서 관살 혼잡을 이루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관의 기세가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밑에까지 잘 견자고 있었던 묘목이 약간 닭쪽뜬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그럴까요? 어디 갔지? 어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용신이 아주 이렇게 어쨌거나 간에 식상이 시시에 통근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자기의 액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그 계통의 직업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이 묘목식신의 일로 돌아오게 만든 꼴이 되었고요. 근데 한편 이 또 이 목을 견제하는 금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서 이 토금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서 이 용신을 막 흔들려고 하는 형상입니다. 네. 그래도 묘중일목이 시간에 투간했기 때문에 용신의 기세도 만만치 않고 희신인 개수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아도 난 나한테서도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비록 그 화의 기운이 약하긴 합니다만, 이 화 기운이 식상생재를 이뤘으면 뭐 무엇보다 좋았겠죠. 하지만 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고요. 다 가지면 재미없죠. 재미없죠. 네. 근데 이제 이 40대부터 80대까지 쭉 화의 기운으로 사오미, 병화, 정화로 흘러갑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죠. 네. 그리고 이 미토도 저한테는 미토가 지옥이지만 이분한테 미토는 굉장히 대운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묘미 한목이 되기 때문에 이 미토가 아마 그래서 60일 대운에는 굉장히 많은 그 발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음악을 하지만요, 그게 수죠, 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올라왔는데 저는 좀 더 그 경계를 좀 확장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 일간인 수를 쓰는데 이것을 쓰임이 되는 것은 목으로 쓰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으로 무조건 표현. 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악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광고의 중요한 음악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목으로 쓰이셨으니 스토리가 있는 장르의 배경음악, 그러니까 뭐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뮤지컬, 뭐 좀 이런 쪽으로 이제 자신의 영역을 단순히 밴드 활동에만 머물지 말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래서 이걸 누가 막느냐? 정인이 막는 겁니다. 새로운 거 자꾸 하지 마, 새끼야. 귀신이 자꾸 깐족되네요. 있는 거나 잘해. 변화 위험해. 회사 때려쳤으면 됐어. 야. 그 정도로 만족해. 그때 내가 그때도 내가 진짜 한번 확 뒤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굉장히 거감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개미에게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향상.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경금이 신금의 뿌리를 아주 강하게 내리고 있어서 이 정인의 이 완강한 비토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이 정인이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준비 좀 더 해. 저희 PD님이 인성 가다. 근데 정말 이상하다. 근데 예술가는 교수가 아닙니다. 끝없이 앞으로 옆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이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과감해지기를 바라는 동료들의 그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재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필생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아까 저기 아까 박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마음속 한겨울에 내시면 또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 곡 하나 터뜨려서 논 열마지기 사야지. 이따위 생각하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고 재물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이런 사주들은 재물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우리 집에 왜 쌀가마니에 들어와 있지? 내 통장에 왜 공이 몇 개야? 이거 왜 찍혀 있냐? 갑자기 연기를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렁각시 뭐. 깜짝 놀랐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무재 사주는 그 재물의 자연스러움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41세 이전에는 계속 운이 없잖아요. 근데 41세부터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취하지 않아도 그런 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막 재물을 막 손 뻗어가지고 쟁취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이분 생각이 저는 그렇게 맞는 거라는 거. 재물에 대한 접근 방식. 그러니까 이번에 왜 경제적 어려움이 없냐면요. 제가 뭐 이분은 모르는 분이지만 이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누가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돈을 잘 안 쓰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분 같아요. 생각보다도 이렇게 프리랜서 예술가지만 자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꼼꼼한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또 뭐
이 평간답지 않은 개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저축을 굉장히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입은 불규칙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분에게 이제 마지막 좀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운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용신이 앉아있는 묘목의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 식신이 장생과 천을 문창을 다 가지고 있고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네. 충형 공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 감목처럼 울창하게 이렇게 위로 크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르름을 받으면서 펼쳐나갈 힘은 아니지만 네.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네, 가지고 네. 결국 있잖아요. 초원을 지배하는 것은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끝없이 피어나는 잡초들입니다. 창규 생각이 나네요. 다 돌아. 감목 다 지배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51년 가보가 올 때 드디어 이제 이 을목들이 이제 등락개갑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성을 쓰지 말고 식신을 쓰라는 겁니다. 네. 네네. 계속 식신의 핵심은 창의, 호기심. 아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오래 못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그 열정적으로 가동하고 자기의 경계들, 자신의 어떤 영역들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도전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억제되느냐면 이 자수 안에 있는 이제 이 자수 안에 있는 임수가 이제 그 사실상 겁재인데요. 이 겁재가 좀 무토에 제지당하는 형태입니다. 바로 위에 무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투쟁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미지의 것에 대한 투쟁, 네.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한 투쟁 이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음. 근데 31세 대운 때는 그 임수 겁재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투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선택했잖아요. 네. 네. 확실한 직장을 1년 만에 버리고 경금을 뿌리치고. 뿌리치고 네. 나라 이년아. 오늘 연기 많이 하시네. 물 올리셨어요 지금. 거의 자정이 네. 다 됐는데 연기가 물이 확 오르네요. 네. 수의 시간으로 오는 수의 거죠.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다 했습니다. 나라 이년아. 그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금 모카님 사연 응답해 드리고 있는데 박부로님이 너무 말씀을 네. 아끼셔서 네.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뭐 중간에 좀 여쭤보려고 해도 네.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아니 그런 거보다는요. 네네. 그 모카님 사주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미중의 정화를 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 뭐 정화가 도움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사주에서. 그래서 말씀 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근데 대운에서 81세 때나 예. 정화가 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늦게 오니까 그 나이 때 이제 뭐 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주의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는 네. 이 사주는 되던 안 되던 어쨌든 병화가 저는 그 둘 중에 놓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좀 약간 한랭한 기운들을 조화롭게 좀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화인 제가 감히 네. 뭐 얘기를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 사실은 저희가 늘 하지만 용신을 저희가 찾을 때 네. 강프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네. 동의하시냐고 여쭤보는데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그것도 그런데요. 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구조의 유형들에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로서 봐야 되는 건지 억부로서 봐야 되는 건지 뭐 이게 참 좀 난해한 유형이라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유형이라는 거죠. 네, 오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네. 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물론 재성이 이제 묘연하셔서 더 네. 그렇겠지만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네. 네. 무쇠사주다. 네. 네. 근데 이제 없으면 또 그러니까 탐할만도 한데 그것도 이제 똑같죠. 네. 뭐 이분 아까 사고 방식 재물에 대한 사고 방식처럼 네네. 있으면 뭐 좋고 뭐 없으면 없으면 뭐 말고. 이렇게 뭐 이런 이제 근데 저는 그게 좋다라고 봐요 이분한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가는 사람 뭐 붙잡지 않고 뭐 비슷한 이게, 맥락이실 비슷한 맥락으로.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다른 임상을 좀 해보자면 네. 저 배신자님께서 네. 재성이 많거든요. 좀 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제 살이 좀 혼잡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뭐? 어쨌건 이분과 네. 다르게 이제 재성이 좀 있는데 네, 금전적이나 연애 쪽에 네. 이분과 다른지 같은지 임상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저의 경험이죠. 네. 네. 뭐 금전적으로 말씀. 금전적으로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네. 뭐 딱히 모이는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평생 뭐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돈 상관없이. 돈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따라오지 않겠어? 그냥 이 정도의 생각.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고 네. 잘하게 되면 돈은 오겠지. 그냥 이 정도 생각만 했었고 네. 그리고 연애와 관련돼서는 잘 따라와서 그냥 잘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그냥 즐겁게 잘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드네요. 그 보통 저기 사연들 보면 특징들이 있긴 한데 개묘일주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탐하지 않고 예, 제 쪽으로 탐하지 않고 좀 가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렇게들 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좀 다른 점이 있나? 그 글 읽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일단 조금 제가 부러운 거는 이제 이분이 음악을 하듯이 저도 이제 글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제가 절대 없던 식상이 일단 이거 들어 있고 비록 뭐 제가 올해부터 20년 동안 식상 대운이 쭉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일단 없으면 탐나는 게 이제 또 사람의 심리라서 뭔가 탐나기는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뭔가 결국 이분은 답을 알고 있고 그걸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인데 좀 본능적으로 주변에서 말려주길 바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개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꼬치꼬치 물으면 말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해라라는 말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말은 본인밖에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하셔라. 아까 가수님이 말씀하셨던 놔라 땡땡아 하는 것처럼 하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미에 이런 질문 하셨어요. 대운도 바뀌는 마당에 그게 뭐가 되든 한번 질러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르는 것도요. 네네. 그 사람이 가지는 사주의 범주 내에서 결국 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분은 지른다고 하더라도 과격하게 그러니까 돌다리를 10번 두드리고 안 걸렸다면 지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 6번 두들기고 건너겠다 이 얘기이지. 그 정도. 내가 그러면 아예 안 두들기고 무대뽀로 가겠다라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절대 가져갈 수는 없어요. 팔자가 있으니까. 예,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좀 과격해지느냐, 더 심중해지느냐의 이제 의미만 있는 거죠. 그런 거라면 더더욱 해볼만 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살펴보고 이제 사업을 하십시오 이러면 저는 어디 가면 사업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업해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한다 그러면 편의점 사업하고 있고 이래요. 안전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영역 내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사주가 되게 좀 약간 신약하거나 약간 유약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권해드려요. 어차피 망하지 않는 사업을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6번은 두드려 본다. 그렇죠. 근데 좀 기운이 세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 나는 되는 막 이래가지고 가서 망해 먹어가지고 막 따지러 오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주의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지른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 같은 이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른다는 게 완전히 막
길바닥에 나앉고 막 판 뒤집어 엎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목화님 바운더리 안에서의 네, 지름. 마음껏 좀 질르셔도 네, 네. 저는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강프로님께서 강조해주신 식상, 네. 식상 쪽으로 좀 방향을 네. 보시고 네.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네. 하는 응답까지 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목화님 사연에도 응답을 해봤는데요. 괜히 또 뮤지션이시라니까 또 음악이 궁금해지고. 네. 네. 저는 이분 사주가 참 마음에 듭니다. 개밀주 남성분 싫다고. 쉬시라고. 시원시원해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간택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리고요. 네, 음악 궁금하긴 한데 뭐 언젠가 저희가 또 만나볼 수도 있겠죠. 들어볼 네.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개미일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상품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쩌다 상품 정도가 되겠는데요. 품목들이 네. 그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저희가 그 두 가지 상품 중에 네. CD와 시집 중에 랜덤하게 드리는 거였는데 네. 그냥 둘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어. 고르기 힘드시다고 네. 그냥 둘 다 보내는 네. 걸로.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목한인가 그리고 입새에 있는 바람 네. 님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1대1 문의에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개미일주 다음 시간은 갑오일주로 네. 가고요. 네. 저희 그 굉장히 가까운 곳에 갑오일주 분이 계셔서 또 네. 모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갑오일주에 관한 사연이랑 질문은 11월 1일까지 철공소 홈페이지에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 공지에 양식을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눈치채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채택하는 사연들이 양식에 맞는 네. 사연이어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너무 사연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양식에 맞지 않아서 네. 소개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저희는 다음 가보 시간에 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저기 배신자님 또 네. 후기 한마디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최영수에 와서 우선 네.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도 네. 뵙고 네. 지한 선생님도 뵙고 해서 반가웠고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 배신자가 자주 나오는 건 배신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그리고 개미일주 특성이 네. 조직 내에서 네. 저의 배신자의 특성을 확인했으니 간간히 오겠다. 그래서 불러주시면은 저도 네. 가끔씩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럴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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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개미일주입니다. 네. 근데 복수도 한다던데. 네.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음에 또 배신한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강원 선생님과 무신 강원 선생님과 개미 배신자님 사이를 저는 봤잖아요. 네. 네. 근데 강원 선생님도 싫다 하시면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또 개미일주는 강원 선생님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상한 또 케미를 오늘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자정이 넘어서 네. 지금 강프로님께서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네. 하신 후에 취침해 주시고 네. 있습니다. 무대에서 불살랐다. 네. 영혼까지 불태웠다. 네, 하얗게 불태우시고 네,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네. 선생님, 네. 네, 되게 가실 수는 있으신 거죠? 네. 네. 예, 여기까지 개미일주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갑오일주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연 짧으니까 좋다. 바쁘라니 되게 수고하셨습니다.